자, 지금 이 화면에 왼쪽 오른쪽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15개 팀씩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위쪽부터 아메리칸 리그 동부, 중부, 서부 뭐 이렇게 아메리칸 리그 동부 1위를 했던 볼티모어 2등 뭐 템파베이 3등 토론토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등 1, 2, 3, 4, 5등 1, 2, 3, 4, 5등 이렇게 했고 오늘은 아마 아메리칸 리그 팀만 다룰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인데 가운데 있는 표 작년 시즌 기준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타격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투수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보면은 타율, 득점, 홈런, 출루율, 장타율 순서고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평균 자책점, 얼마나 홈런을 많이 허용을 했냐, WHIP, 그리고 상대팀의 타율 이런 것들이거든요. 많이 채워져 있을수록 좋은 거고 이게 안 차 있을수록 안 좋은 거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 딱 봤을 때 볼티모어는 대부분의 스탯들이 이렇게 많이 차 있죠. 전반적으로 좋은 시즌을 보냈구나 이런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거 ERA 평균 자책점, 그 이제 불펜이랑 선발 다 합쳐가지고 팀의 지난 시즌 평균 자책점이 어땠냐, 괄호 안에 있는 건 순이고요. 7등 정도로 볼티모어는 상위권의 투수력을 갖춘 팀이었구나. DRS 디펜시브 런 세이브고 보통 이게 수비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야수들의 수비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34면은 리그 평균 이상에다가 8등 정도로 상위권의 수비력을 보였다. OPS 13등 정도로 괜찮았었고, WRC 플러스 이제 우르크라고 하는데 뭐 OPS나 WRC 플러스나 전반적인 이런 타격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르크 같은 경우는 원래 100이 리그 평균이고 그 이상으로 갈수록 리그 평균 이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로스터 기준으로 제 관점에서는 이 라인업이 아무래도 뭐 좀 볼티모어의 선발 야수진이 될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에부터 1, 2, 3, 4, 5선발 기준으로 잡았고 뭐 이외에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아마 이제 미러키의 선발 로테이션이 5선발 로테이션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며 핵심 이제 불펜들은 이렇게 될 것 같다. 지난 시즌이랑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요. 어떤 선수들이 팀에 합류를 했고 어떤 선수들이 팀을 떠났는지 그런 것들도 표시를 해뒀습니다. 제 이제 정보력에 좀 부족함으로, 그리고 좀 이게 빼먹은 선수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카일 깁슨 같은 친구들 나갔는데 제가 이제 못 적은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완벽하진 않다는 점,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는 그래서 이 팀이 올 시즌에 제 예상은 이렇다. 볼티모어는 저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지구 우승을 다툴 것 같다. 그 정도의 전력이라고 평가를 한다. 오른쪽 위에는 다가올 시즌 순위 예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왼쪽 아래는 작년 시즌 성적을 적어놨었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이 팀의 특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유망주들로 꾸려져 있고 대부분 잘했었죠. 뭐 애들리 러치맨도 있고 뭐 마운트 캐슬이라든지 뭐 거너 핸더슨 등등 뭐 좋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코빈 번즈가 합류를 하면서 작년에 잘해줬던 브래디치도 여전히 있고,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라든지 크레머나 민즈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꽤나 경쟁력 있는 선발 로테이션이라고 보이고, 불펜도 괜찮죠. 불펜도 괜찮은데 다만 아쉬운 거라면은 이제 펠릭스 바우티스타, 지난 시즌 완벽한 마무리였던 펠릭스가 토미존으로 수술로 아웃이 됐다. 아마 올 시즌 못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 정리해뒀으니까 앞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다가올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티모어 다음으로 템파베이, 지난 시즌 2위였는데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텍사스였나? 아마 잡혔었죠. 보다시피 템파베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운데 이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타격 스탯들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었고, 이 투수력이나 뭐 수비 이런 것들도 괜찮았어요. 좀 막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포스트 시즌에는 조금 아쉬웠죠. 마지막에 이제 볼티모어한테 잡히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투수진의 성적도 좋았었고 야수진의 수비력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OPS도 훌륭했지만 이제 전반기에 아주 압도적이었지만은 후반기 때 너무 처졌어. 전반기 막바지 들어 템파베이가 OPS 1등 자리를 애틀랜타한테 내줬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가버렸었죠. 그리고 우르크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전체 2위 수준으로 좋은 타격을 선보였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자, 혹시라도 이거를 좀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타순이 아니라 이건 이제 각 포지션별로 누가 주전일 것 같다. 거를 다룬 거니까 이거를 뭐 타순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아무래도 뭐 아로사레나 같은 친구들이 위쪽 순번을 차지할 텐데 일단 이건 타순은 아니고 해당 포지션에서 누가 선발일 것 같다. 뭐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하지는 않았고, 보통 이제
왼쪽부터 좌익수가 여기 OF 첫 번째 자리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파베이는 지금 아쉬운 게 맥클라난이 토미존으로 내년에 이제 아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페피역 같은 애들을 받아오긴 했으나 타일러 글래스노우도 나갔고 좀 선발 로테이션은 약간 아쉬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뭐 가능성 있는 브래들리라든지 페피역 뭐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은 확실히 뭔가 증명된 바는 없다. 뭐 늘 그렇듯이 템파베이의 불펜진은 훌륭한 상태인 것 같고 여전히 뭐 페어뱅크스 같은 애들 지켰고 스티븐슨이 나간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템파베이는 늘 좋은 불펜들 잘 업어오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제 좀 선발진 아웃, 뭐 맥클라난 아웃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중간에 좀 갈려 나갔던 게 좀 아쉬웠었죠. 타격도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좀 아쉬웠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만 하고 제 생각에는 템파베이가 올 시즌에는 아무래도 양키스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작년처럼 지구 우승을 달리기에는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일드카드 경쟁권 정도로 살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론토. 자, 토론토도 타격도 좋았는데 일단은 네, 선발 로테이션도 괜찮았었고 뭐 불펜도 나쁘지 않았어도 작년에 특히나 이제 그 스완슨, 메이자, 로마노로 이어진 필승조가 상당히 강력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로마노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불펜 보강이라든지 선발진의 보강은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 오타니를 데려왔으면 좋겠지만은 오타니를 놓쳤었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렇게 좋은 평균 자책점이랑 리그 최고의 수비를 선보였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거는 훌륭한 3루수였던 맷 체프먼의 존재도 있었고 보비셋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외야 수비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팀적으로는 다만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이런 타격이 아쉽긴 했었다. 그런 것들이 토론토가 이게 뭔가 높이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도 토론토가 이제 좀 불펜도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타선도 그렇게 좀 잘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미네소타한테 패배를 했는데 글쎄요 올 시즌에는 팀적으로 그렇게 많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맷 체프먼이 나가고 그 자리를 양키스에서 카이너 팔레파를 데려왔는데 글쎄 뭐 아주 좋은 이런 땜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맷 체프먼이 워낙에 좋은 수비, 공격,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맷 체프먼의 빈자리가 아마 느껴질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토론토는 내년에는 와일드카드권에서 이렇게 싸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일단 해보고는 있습니다. 다른 이제 와카 팀들이랑 경쟁하기에는 약간 좀 처져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저스틴 터너 데려오고 중견수 케빈 키어마이어 데려오고 뭐 아쉬운 부분을 좀 충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뭔가 이렇게 포스트 시즌에서 일을 내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키스는요 워낙에 작년에는 좀 그 부상들이 되게 많았었죠. 루돈도 얼마 못 뛰었었고 코르테스도 거의 뭐 통으로 쉬다시피 했었고 아무래도 뭐 자니브리또라든지 뭐 랜디 바스케스 이런 친구들이 선발 로테이션에 있었다 보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었었고 네, 중간에 이제 에런 저지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뉴욕 양키스의 타격 성적이 엄청나게 꼬라박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에 양키스가 타율 꼴찌 뭐 홈런 같은 거는 준수했는데 타율이나 뭐 출루율 뭐 장타율 여러 가지 스탯들에서 아주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양키스가 작년에는 저지가 이탈하면서 전체적으로 타격도 많이 꼬였었고 그런 아쉬움이 보였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선발진은 괜찮습니다. 선발진 말고 사실은 불펜이 리그 최고 수준이었었죠. 양키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불펜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알버트 아브레이오라든지 마이클 킹 이런 친구들이 이탈을 했다. 대신에 뭐 케일러 퍼거슨 데려오고 선발진에 스트로먼 더해지고 또 타선에 후안 소토가 더해졌거든요. 뭐 지금 역대급 이런 출루율을 보고 있는 소토가 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양키스 타선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 보시다시피 양키스는 OPS나 WRC 플러스 면에서는 전부 다 평균 이하였었고 양키스답지 않은 타격을 보였는데 지금 뭐 버듀고도 데려왔고 알렉스 버듀고도 오고 후안 소토도 오고 이러면서 내년에는 양키스에 빠따가 불을 뿜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 있긴 있어요. 딱 그리고 보시다시피 타선이 그냥 뭐 거의 레알 마드리드급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볼티모어랑 알동 우승을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이런 높은 포텐셜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올 시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작년보다 조금이나마 불펜이 약간 좀 옅어졌다 그런 건 있긴 한데 이 밖에도 뭐 마리나시오라든지 괜찮은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구스터는 뭐 늘 그렇다시피 홈에서는 불바다를 뿜는데 원정에서는 아쉽죠.
작년에. 그리고 이제 트레버 스토리 같은 애들이 좀 장기간 결장하기도 했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버듀고를 팔았고,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 사실 선발은 괜찮거든. 선발 이런 타선은 괜찮은 편인데 아무래도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너무 아쉽다. 크리스 세일을 보냈고, 코리 클로버는 작년에 너무 못했긴 했지만 은퇴를 했었고, 지올리토, 브라이언 베요, 닉 피베타, 커터 크로포드, 테너 하우크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사실은 아메리칸 리그를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은 들 것 같아요. 내년에도 보스턴은 아무래도 좀 오바의 이런 조금 이점이 있는 팀이지 않을까. 브라이언 베요 같은 애들이 작년처럼 잘해준다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보스턴의 이런 전망은 좀 어둡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데려온 선수도 뭐 지올리토 데려오고 뭐 리암 앤드릭스 더해지긴 했지만은 뭐 타일러 오닐도 사실은 공격에 좀 맥을 더해주는 선수지 수비적으로는 뭐가 없거든요. 작년에도 보시다시피 보스턴이 전체적인 방어율도 안 좋았었고 수비력도 별로였었다. 그리고 빠따력 같은 부분들도 사실 OPS는 괜찮았는데 우르크는요 사실 리그 평균 이하였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보스턴이 뭐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홈에서도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었고, 이 보스턴은 기본적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선발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올해도 보스턴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꼴찌 자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압도적인 홈 성적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얼마나 보여줄지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제 중부지구 1위를 차지했던 미네소타인데, 저는 내년에도 미네소타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는 지구 우승을 노릴만 하다고 싶어요. 보시다시피 라이언 같은 애들이 중간에 너무 터져나가긴 했어. 리그에서 가장 홈런을 또 많이 쳐맞았던 뭐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인데, 파블로 로페즈가 워낙 잘해줬었고, 그리고 이 조 라이언도 어느 정도 해줄 것 같고, 베일리 오버가 기대 이상이었는데 이게 소니 그레이가 이탈한 선발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5선발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는 전반적으로 좋은 빠따력에다가 수비도 괜찮았었고, 빠따도 괜찮았어. 수비도 뭐 타선이나 뭐 불펜, 마운드도 괜찮았었고, 빠따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 미네소타는 컨텐더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중부지구 이제 디비전 시리즈까지 좀 뚫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좀 금방 처지는 분위기가 있었었죠. 포스트 시즌 19연패를 탈출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와카를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워낙에 이제 좀 시즌 중간에 정규 시즌을 코레아가 너무 못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그 에드와르도 줄리엔이라든지 제퍼스 같은 신인 포수들, 그리고 뭐 키릴로프도 나름대로 잘했었고, 루이스 등등 좀 신인 선수들 기용이 아주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조화가 어느 정도 된 이런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미네소타는 토파랑 오칼드를 보강을 하면서 불펜을 좀 더했거든요. 호르에 로페즈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저는 괜찮은 선수들을 업어왔다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미네소타도 그렇고, 이 시애틀이랑 미네소타 클블인가? 이런 팀들이 그 케이블 TV 어떤 벨리 스포츠라는 이런 그 케이블 TV 이런 그 보급사가 파산을 하면서 투자가 좀 위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니 그레이 이탈 말고는 선수들 잘 지켰고, 저는 아무래도 수월하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는 지구 우승을 노릴 법하다. 그 정도는 내다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 제가 맨날 디트로이트는 선발 사신기라고 했었죠. 케이시 마이즈, 타렉 스쿠발, 그 리즈 올슨, 이름 까먹어. 하여튼 뭐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도 마에다를 보강을 했고 잭 플레어티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마에다랑 플레어티는 아마 선발을 쓸 테니까 기존에 괜찮았던 선발 유망주들에다가 그래도 수준급의 선발진이 더해진 거니까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기는 해요. 시스네로가 나간 거는 아쉽긴 하지만은 그 자리에 셸비 밀러 데려왔었고, 앤드류 샤핀도 오긴 왔는데, 사실 작년보다 선발진이 괜찮아진 거 말고는 타격에서는 크나큰 이런 어떤 뭐 반전의 계기는 없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디트가 작년에도 타격이 너무 부진했었어요. 불펜이나 이런 마운드 같은 분들은 나쁘진 않았었고 수비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워낙에 리그 꼴찌급의 타격을 보였던 게 아쉬움이지만은 글쎄 이게 대단한 이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만한 이런 영입도 없었고,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하죠. 마크 카나 같은 애들 더해진 거 말고는 뚜렷한 이런 선발진의 보강은 그 타선의 보강은 없었다. 아무래도 그냥 토켓은 조금 더 잘 해주고, 하비에르 바이즈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비엘링이나 뭐 캐리 카펜터 이런 친구들이 분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보강한 마에다나 플레어티도 마냥 미들맨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긴 하죠. 특히 플레어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어렵지 않은 지구긴 하나 디트로이트가
아메리칸 리그 한 2등, 3등 정도 하더라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릴 만한 와일드카드 경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도 얘네도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선발은 잘 키워내요. 작년에도 게비 윌리엄스 잘 키워내고 테너 바이비, 로건 알렌 선발을 3명이나 잘 키워냈는데 이 트리스탄 맥켄지가 거의 활약을 못했던 시즌이고 이 쉐인 비버도 금방 나갔었죠. 그런 어려운 시즌임에서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발들을 잘 키워내면서 지탱은 잘했다. 하지만 역시나 클리블랜드도 빠따가 아쉬워요. 빠따가 이번 시즌에도 딱히 빠따는 큰 보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쉽고 뭐 선발 로테이션에 라이블리라든지 카라스코 같은 애들 데려오긴 했지만은 사실 저는 그냥 신인들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잘했던 게빈 윌리엄스, 테너 바이비, 로건 알렌 키우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기는 하다. 그리고 이제 핵심 불펜 중에 한 명이었던 레이날도 로페스라든지 엘 옌스 로스 산토스인가? 하여튼 이름이 길어갖고 까먹었는데 로스 산토스도 나가고 핵심 불펜들을 잃은 거 이런 것들도 클리블랜드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클리블랜드가 작년에 홈런 꼴찌였었고 타율 같은 것들은 나쁘진 않았긴 했지만은 역시나 저조한 이런 빠따를 보이는 팀이라는 점. 작년보다 뭐 쉐인 비버랑 맥켄지가 활약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좀 불펜도 조금 이탈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전력이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클리블이 아메리칸 리그 한 3, 4위 정도에 그칠 것 같다. 이를 낼 만한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화이트삭스도 거의 뭐 해체를 한 수준이었죠. 지금 이제 클레빈저까지 나갔고 좀 수준급의 이런 자원이었던 팀 앤더슨도 나갔고 시즌 중간에 누구 보냈더라? 하여튼 시즌 치르는 중에 제이크 버거 같은 애들도 보냈었고 랜스린도 보냈었고요. 뭐 워낙에 못하긴 했지만 작년에는 코팩도 망하고 랜스린도 망하고 딜런 시즈도 재작년 같은 활약 못해줬었고 되게 아쉬웠었어요. 이번에는 뭐 에릭 페데 영입하고 크보에서 너무 잘했던 페데 영입하고 이제 애틀랜타에서 마이크 소로커 같은 애들 데려왔거든요. 좀 선발 유망주인 슈스터도 오고. 근데 사실은 나간 선수들에 비하면은 나간 선수들은 퀄리티가 있는 친구들이었어. 그레고리 산토스, 에런 버머, 팀 앤더슨 전부 다 팀의 얼굴격인 선수들이었는데 싹 다 나갔고 뭐 끼케야 뭐 말도나도 데려오고 폴 대용 팀힐 데려온 거 이런 것들이 나간 거를 그렇게 채워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화스하기 작년에도 그냥 여러 가지 스탯들이 다 그냥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타율이나 그 타격적인 부분 우르크라든지 OPS 전부 다 29등이었었고 그리고 방어율도 그렇고 수비도 디펜시브 런세이브도 다 하위권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글쎄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저는 탱킹 시즌이 될 것 같고 사실 글쎄 뭐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화싹이 잘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가끔씩 그냥 가능성 보여주는 정도에 그칠 것 같고 저는 큰 기대는 안 할 것 같아요. 화싹한테는. 그리고 캔자스시티 로얄스 이게 캔자가 작년에 여러 선수들을 중간에 팔아치웠었죠. 레이건스가 아주 좋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좌완으로 이게 구속이 거의 한 4마일 5마일 가량 오르면서 최고의 선발 투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캔자가 이번에 세스 루고 데려오고 마이크 와카 데려오고 괜찮았던 선발진 싱어나 라이스 이런 애들 데리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조금 달릴 모양새예요. 달릴 모양새여가지고 바비투 주니어랑도 초장기 계약을 펼쳤고 저는 내년에 캔자가 꽤나 볼만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는 작년에 5위였지만 내년에는 저는 최대 2등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미네소타랑 1, 2등을 다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와일드카드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린 선수들이 주축인 게 좀 걸리기는 한데 그래도 에던 프레이저 같은 애들도 오고 선발진이 일단 좀 단단해졌다. 그리고 윌 스미스 같은 텍사스에서 약간 좀 못 믿음직스럽지 않긴 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마무리 업어왔고 전반적으로 불펜도 조금 더해졌었고 만약에 뭐 라이스가 부진하면은 이 자리 뭐 카일 라이트 같은 애들 채울 수도 있고요. 저는 내년에 캔자는 올해보다는 확연하게 나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 여러 가지 스탯들이 되게 안 좋게 찍히고 있긴 하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그래프들이 좀 더 잘 채워질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캔자한테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휴스턴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스탯들이 다 빵빵합니다. 다 빵빵한데 홈런을 많이 맞았다, WHIP가 높다 이런 것들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갈 만큼 좋은 시즌을 보냈었어요. 아무래도 휴스턴의 눈높이는 그거보다는 좀 높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팀이긴 한데 어쨌든 휴스턴은 마운드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전부 다 상위권에 위치를 했었다.
다만 이제 휴스턴이 마이클 브랜틀리가 은퇴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번 이적 시장을 아주 막 많은 영입을 하지 않았지만은 마무리 리그 최고 수준의 마무리는 조시 헤이더를 샌디에이고에서 업어왔다. 전반적인 이런 그 선수들도 많이 지켰고, 작년에는요 휴스턴이 프렌버 발데즈 같은 애들이 한창 잘하다가 이 전반기 막바지부터 무너지더니 후반기에 너무 아쉬웠단 말이야. 프렌버 발데즈도 그렇고 크리스티안 하비에르도 정규 시즌에 조금 더 잘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이 프랑스래. 무슨 프랑스? JP 프랑스나 헌터 브라운 같은 애들을 좀 잘 건져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휴스턴이 좀 선발진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요. 뭐 부진하면은 어퀴디 같은 애들 올려서 쓰면 되기는 한데, 일단은 휴스턴이 좋은 불펜진이나 이런 좋은 야수진에 비해서는 선발진이 조금 못 믿었다. 벌랜드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 마탱이가 갈지 모르고, 푸발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조금 부진했다. 크리스티안 하비에르도 압도적이었던 재작년 이런 그 포스트 시즌에 비해서는 정규 시즌 활약은 많이 아쉬웠었고요. 프랑스나 헌터 브라운도 이렇게 한 번씩 좀 한계를 드러냈다 보니까 휴스턴은 선발진이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도 여전히 휴스턴은 강력한 면모를 보여줄 것 같고, 타선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기대감은, 저는 지금 아메리칸 서브리그가 꽤 빡세요. 휴스턴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시애틀도 작년에 막바지까지 진짜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지구 우승 경쟁을 했었는데, 올 시즌도 일단 휴스턴은 이 아메리칸 서브리그 지구는 우승권 경쟁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치가 꽤 높죠. 그리고 작년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팀이었었던 텍사스인데 코리 시거를 정말 잘 데려왔었고, 우승 청부산 이제 보치 감독이 텍사스한테 월드 시리즈 우승을 선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텍사스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빠따죠, 빠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이런 마운드 성적은 조금 부진했는데 왼쪽에 있는 타격이 상당히 빠방합니다. OPS 전체 3위, 우르크 전체 4위. 괜찮았었고 수비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다만 마운드가 아쉬웠는데, 이게 텍사스가 지금 조던 몽고메리가 FA로 나갔고 뭐 오도리지 같은 애도 나갔고요. 윌 스미스도 나가고 했는데, 대신에 마무리 데이빗 로버슨을 물어왔고, 그리고 커비 H도 영입을 했었죠. 텍사스가 기존 이런 타선에서는 사실 뭐 미치 가거나 로비 그로스먼은 약간 좀 애물단지 느낌이긴 했어. 그래서 나간 선수들이 그렇게 아쉽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도 텍사스가 강력한 불바다를 바탕으로 지구 우승 경쟁을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요나 하임 같은 훌륭한 선수들, 조시 정 같은 선수들, 꽤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좀 선발로 활약하고 있고, 에반 카터 같은 애들도, 에반 카터 맞나? 무슨 카터인데, 저 친구도 포스트시즌 활약도 그렇고 기대감을 품게 하거든요. 저는 올 시즌도 텍사스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선발진이 잘해줘야죠. 선발진이 잘해줘야 될 것 같다. 디그롬 같은 애들 좀 복귀하고 슈어저 같은 애들이 조금 분발해 준다면은 저는 내년에도 텍사스가 꽤나 볼만할 것 같기는 해요. 다음에 시애틀이 오프시즌 무브는 좀 아쉬워요. 일단은 테오스카 에레나스 보냈고, 켈레니치 보냈고, 마르코 곤잘레스, 로비레이, 이렇게 선발진 2명, 핵심 타자들 2명을 다 내보냈단 말이죠. 대신에 받아온 게 뭐 미치 가버, 레일리, 그리고 불펜에 이제 그레고리 산토스, 이런 정도 데리고 왔는데 무조건 전력은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무조건 전력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이게 핵심 타선에서 켈레니치랑 에르나데스 내보냈으면은 저는 일단 타선은 많이 아쉽고, 마르코 곤잘레스의 셀러리를 덜기 위해서, 마르코 곤잘레스나 에반 화이트의 셀러리를 덜기 위해서 켈레니치를 같이 보낸 거거든요. 사실 이게 맞나 싶어. 켈레니치는 앞으로 시애틀의 이런 가능성을 좀 품게 하는 선수였는데 보낸 거 조금 아쉽고, 어쨌든 시애틀이 작년에도 훌륭했던 이런 마운드가 상당히 좋았었고, 수비도 그냥 리그 평균 수준이었고요. 시애틀이 다른 때에 비해서는 이런 타격도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워낙에 시애틀은 또 구장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따가 뭔가 일을 하기에는 아쉬운 구장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년에 시애틀은 2023 시즌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아무리 잘해봤자 와일드카드 경쟁권일 것 같은데 그마저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천사도 이제 오타니를 보냈고, 남은 건 이제 트라웃이랑 뭐 다른 친구들, 랜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뭐 샤오넬이라든지 또 테일러 와드, 미치 모니악, 괜찮은 친구들 많이 있기는 해요. 타선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글쎄 이게 랜덤 같은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천사의 이런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에 포스트 오타니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입도 시원치 않고, 일단은 천사는 선발진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뭐 1, 2, 3 선발은 나쁘지 않아. 데트머스라든지 산도발이 작년엔 좀 아쉬웠어. 그리고 그리핀 캐닝도 뭐 중위권 선발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체이스 실세스나 앤더슨 이런 애들이, 테일러 앤더슨이 작년에도 아쉬웠는데 돈은 많이 받고 있고, 앤더슨이나 뭐 랜던 이런 먹튀급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천사도 페이롤도 그렇고 내년에는 좀 안식년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얘네들이 한창 잘하다가 빠따적으로 훌륭했었는데 한창 잘하다가 확 무너져버렸잖아. 약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년에는 지금 뭐 오타니도 없는 상태고, 선발진도 이렇다 할 보강도 없고, 야심차게 데려왔던 CJ 크론도 그냥 내보내버렸고, 영입으로 이렇게 데려온 애들도요, 뭐 에러닉스 같은 애들 잘 데려왔지. 그리고 불펜에 스티븐슨이나 시스네로 나름대로 데려왔는데 선발진이 아쉬워가지고 이런 불펜들이 활약할 여지가 과연 많을까, 그런 생각들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내년에도 아마 천사는 포스트 시즌 도전은 어려울 것 같다. 그게 일단은 제 예측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클랜드는 볼 거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이런 지표에서 오클랜드는 꼴찌였었습니다. 보면은 가운데 있는 이런 그래프가 워낙에 엉망진창이죠. 타격 꼴찌, 점수 뽑은 거 꼴찌, 홈런은 그나마 조금 쳤는데 출루율 꼴찌, 장타율 꼴찌, 평균 자책점 뒤에서 두 번째, WHIP 뒤에서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오클랜드는 그냥 개판입니다. 개판. 제가 오클랜드가 재작년에는요, 맷 올슨이나 맷 체프먼, 마나야, 프랭키 몬타스 이런 친구들을 팔면서 그래도 그때는 좋은 선수들이 있었어. 작년에도 시즌 앞두고 션 머피 팔고, 콜 어빈 팔고, AJ 퍽, 뭐 이런 친구들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요, 팔 선수도 없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진짜 지금 라인업에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 브렌트 루커 정도 말고는, 또 엘스데르리 뭐 이름 뭐였지? 엘스드루리 루이즈인가? 하여튼 뭐 그런 친구. 그리고 이제 선발 자원에서도 뭐 루이스 메디나 정도? JP 시어스 이런 애들 말고는 지금 뭐 자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클랜드는 저는 내년에도 아메리칸 리그 전체 꼴찌가 유력한 팀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좀 애매한 자원들인 스트리플링이나 우드 데려왔는데 그냥 선발 로테이션 채우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오클랜드는 아메리칸 리그 꼴찌가 유력해 보인다.